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도로에 아직도 수입차 비싼 차 많아요. 그게 다 거품이란 걸 최근에 알았어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도 도로에 보면 비싼 차들 많죠. 세단 차.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단이 잘 팔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본도 세단이 안 팔린 나라입니다. 일본 세단이 인기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단이 잘 팔린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이거 보고 뭔가 우리나라 이상하다 생각 안 듭니까? 유럽은 아예 인기가 없어요. 일본도 아예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외국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기지 우리가 정말 특이한 거야. 우리나라는 유독 왜 세단이 많이 팔릴까?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잡으면 세단이 막 그렇게 중요한 차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딴 나라하고 마인드가 다른. 딴 나라는 그냥 운송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기를 왔다 갔다 하기에 필요한 그냥 기계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냥 기계덩어리가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세단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뭐 돈 많은 사람도 많나? 왜 이렇게 세단이 많아?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거 정상적으로 바르시면 안 돼. 우리나라가 밖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돌연변이 같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연구 대상 중에 하나예요. 뭐 결혼 문화도 그렇고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관찰하기 좋은 관심종자 같은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뿐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특이한 나라도 없을 거야. 특이하게 가는 나라도 없을 테고. 지금 하는 짓이 보면 내가 봤을 땐 다른 나라에 관심을 받기 딱 좋은 나라예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아닌데 세단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세단 안 모는 이유가 일단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인식이 박혀 있어. 그래서 세단은 많이 안 몰아요. 그럼 근데 세단은 뭐라고 한 사람도 알잖아요. 세단이 비싸기도 하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건 한국 사람도 알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세단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남들한테 나 이 정도 차 타고 다닌다. 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나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비치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차를 사죠. 무리해서. 남자분들 중에 보면 직장 취업했다고 바로 차부터 뽑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이 취업하지 않아도 차부터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취업도 안 했는데 차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슬퍼 보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남들한테 껍데기로 있어 보이려고 굉장히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정말 능력 있고 차가 필요한 사람은 사도 됩니다. 근데 그런 논리로 봤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차가 필요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워 보여. 왜냐하면 그만큼 좀 허례허식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잖아.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이 허례허식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 비싸요. 소나타, K5 비쌉니다. 3천은 그냥 넘어요. 취득세까지 포함시키면 4천만 원 넘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차하고 외제차하고 갭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차가 싼 마일을 탄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싼 마일이라는 말도 이제 못 쓰겠어요.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도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할부로 차를 사요. 할부로. 비싼 그 고금리 캐피탈을 끼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재테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K5 정도뿐만 아니라 뭐 K8 그리고 G 시리즈도 많이 몰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다는 거는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데 제네시스 같은 차량들을 많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G80 같은 거. G80 여러분 비싸지 않나요? 특히 G80은 연비가 안 좋잖아.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그런 차는 수입이 많아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지 않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제네시스를 모르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런 차 모이면 아예 돈을 못 모으는 거지. 뒤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카푸어들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올해부터. 힘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고차 사이트 가보면 G80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G80 매물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G80에 카푸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부터 좀 신기한 게 그동안 안 보였던 중고차종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심심할 때 한 번씩 여러분 있잖아요. 중고차 사이트 큰데 가가지고 한번 봐봐요.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예, 작년까지 검색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어. 특히 G80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어딜 가든 많아졌어요. 구형 G80 말고 신형 G80.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만약 먹고 살기 좀 괜찮았으면 차를 어떻게 샀을 텐데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기름값까지 오르고 세금도 오르다 보니까 못 버티겠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차를 왜 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안타까워 여러분. 남자분들. 바보 같아 이런 거 보면. 아니 좀 여유가 있을 때 차를 사면 안 되나? 좀 돈을 벌고 할 때. 근데 왜 여유가 없는데 차를 사가지고 본인 인생을 자빠지려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남자의 능력이 자동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동차를 샀으면 이 사람이 그만큼 대출 낀 게 많다. 저 차를 유지하면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장이 잔고 비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남자의 능력으로 고급 세단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기업 단에도 고급 세단 모는 거 부담스러워요. 후덜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을 그냥 있잖아요. 자동차 하나로 보시면 본인도 머리가 빈 거예요. 진짜로. 본인도 괜찮은 남자 놓치는 거야. 이상한 남자가 꼬이는 거예요. 뭐 그런 남자가 꼬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도로에 좋은 차가 많다고 그게 남자의 능력, 뭐 먹고 살만하다는 거 증명 안 해.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야. 오히려 정치를 놓고 사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저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없는데 남산에 꿀리지 않으려고 아니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무턱대고 할부로 차를 모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산차 매장을 가더라도 일시불로 현금으로 차를 사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없어요. 국산차도 없는데 왜 차는 있겠냐고. 더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 캐피탈 금리 엄청 비쌉니다.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촌 누나도 옛날에 카드 대란 터졌을 때 카드 잘못 쓰고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주변에 어른분들이 빚으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빚 진짜 무섭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카드 대란 아시죠? 이게 2003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한 1900, 그러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월드컵 때. 이때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이제 모 카드사에서 카드를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발급하고 막 고등학생한테도 발급시켜주고 그냥 그 자리에 발급시켜주고 막 카드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무한정을 발급시켜주고 사람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막 긁어대다가 나중에 카드등 이제 갚지 못해가 신불자나 뭐 빚쟁이 되고 집안 박살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자빠져가지고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때 신부일자 되신 분들 지금도 신부일자예요. 여러분 신부일자 되면 굉장히 힘들죠. 뭐 보험가입도 힘들고 통장도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취업할 때 좀 불리한 것도 있고요. 회복하는데 20년 걸렸다는 건 20년 동안 신부일자로 살았다는 거죠. 신부일자로 살았고 20년 동안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가졌을 테고 그리고 20년 동안 돈을 못 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이 댓글 하신 분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사촌 누나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걸까? 과연 이렇게 그 신용카드 막 써가지고 빚이 잔뜩 생겨가 신부일자가 된 사람을 과연 누가 데리고 살았을까? 결혼하셨을까? 결혼하고 나서 막 이렇게 썼으면 내가 봤을 때 쫓겨났을 것 같은데. 왜냐 유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뭐 어떻게 회복했다고 하는데 참 근데 그렇잖아요. 이 회복하는 동안 청춘을 다 날린 거잖아. 20년 동안 저당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답게 못 살았겠죠, 여러분. 신부일자로 20년 동안 회복할 때까지 돈 갚으려고 했으면 돈도 못 모았겠죠, 솔직히 뭐. 금융기관 이용도 못 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2의 카드 대란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제2의 카드 대란이. 왜냐 지금 20대 친구들은 저 카드 대란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지금 한 20대 후반까지 몰라요. 맞다. 저게 카드가 왜 발급이 그때 잘 됐냐면 돈을 줬어. 맞아, 돈. 카드 저거 이제 발급하면 뭐 그 컴퓨터 주고 뭐 사은품 준다고 행사해. 예전에 이런 마케팅이 많이 먹혔거든. 인터넷 가입하면 막 자전거 주고 TV 주고 예. 아니면 뭐 이제 신세계 상품권 뭐 50만 원 주고. 예전에 인터넷 가입할 때도 그런 게 있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뭔가 상품 주면서 돈 주면서 가입시키면 돈 준다 하면 사람들 다 한단 말이에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카드 대란이 지금 또 한 번 나올 것 같아. 20년 주기 됐잖아, 20년. 딱 20년 됐거든요. 왜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이 카드 대란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신용카드에 손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리볼빙으로 쌓인 빚이 7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리볼빙 카드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젊은 사람들이. 카드 대란을 겪어본 사람은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를 끊었기 때문에 다시 신용카드를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손을 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금융지식이 제로예요, 제로. 신용카드 손댄다는 것 자체가 바보지. 왜냐, 신용카드 금리가 15.9에 15.9 최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금융 지식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긁겠냐고. 아니죠. 돈이 없는데 긁어겠죠. 갖고 싶은데 내가 현찰 가지고는 못 사니까 샀겠죠. 제 생각에 여자분들 아마 이 신용카드에 손 많이 했을 겁니다. 인스타에 명품 구매 많죠.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분들이 정말 능력이 좋고 돈이 많아서 명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명품을 구매했을까? 명품이 못해도 한 3, 400원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리볼빙 늪에 빠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신부일자 많이 나오는 거지. 진짜 참 웃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 왜 안 좋은 건 다 하는 거지? 정말 이건 좀 조금만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건데. 인간적으로 금리가 높은 건 손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예비 신불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어떡하겠어요. 자업자득인데.
여러분, 비싼 상품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비싼 상품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항상 인간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걸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